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량이 초급감하는데도 집값 거품이 커지는 까닭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미 외국인 60% 비중까지 한국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파트 매입량이 무려 13,788건으로 79% 폭증하는 등 투기성 자본이 치고 빠지게 되면 집값이 급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립니다. 한국인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직도 중국몽에 빠져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법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상담원에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아주 온통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었네요. 중국 깃발 같죠? 자, 이렇게 여름에 지금 아주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품 다 왔습니다. 곧 분기르기 직전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내용을 쭉 해드릴게요. 5년간 부동산 전망.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제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한데 제목은 약간 캠페인성으로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마저 막 폭등한다 해버리면 집값 아무래도 더 폭등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물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꼭 제가 제시를 해요. 뭘?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5년간 부동산 전망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러잖아요. 2021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름 2022년 내년 대선 때까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목을 달든 간에 여기 보세요. 집값을 지금 보세요. 부동산 무대책입니다. 부동산에 대책이 없다고요, 지금. 오히려 재건축, 실거주 강화했다가 폐지시키잖아요. 그 사람들 표 얻으려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가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무대책입니다. 집값 잡기 포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집값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예요. 이 사람들을 찍어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전에 그 털린 입이라고 투기와의 전쟁인 어떤 수를 스스로 집은 찾겠네 해놓고 지금이 집값이 제일 지금 많이 뛰고 있거든요. 거래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잡아야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전제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대군대 뛰고 있어요. 여기 서울 어디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렇지만 뛰고 있으니까 큰일이네. 이게 아니에요. 거품은 커질수록 여기 보세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물론 100% 근거는 아니지만 이미 많이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름에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너무 지금 방치해버리니까 뛴다는 거예요. 2022년 하반기 아마 이제 새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서히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왜? 거품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과연 새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잡을 의지가 있는지, 코로나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나라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2016년 폭락, 자, 물량 폭탄, 공급 과잉, 매수 심리 급감, 바로 이 정부 정책이나 코로나, 해외 집값이 변수긴 해요. 이때도. 그런데 물량이 아마 이제 이때는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폭등론자들이 3년 내내 뛴다, 4년 내내 뛴다. 3, 4년 내내 뛰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3억짜리가 10억, 4억짜리가 11억으로 됐는데 4억짜리가 한 18억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가뜩이나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 2위네요, 3위네요, 어쩌네 하는데.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022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3년부터 한 2, 3년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외국인, 중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건축물 거래 비중을 봤더니 2020년 2.18만 건.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서울 한 달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뭐 3,000건, 4,000건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비중 큽니까? 2만 건이 넘어가는데. 몇 건 가지고도 지금 집값이 막 폭등하는데. 자, 18%나 증가했고, 외국인들. 사상 최대치를 계속 연일 갈아치우고 있고. 이것도 서울 경기가 79% 집중됐어요. 수도권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죠. 이걸 싹쓸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특히 누가? 중국인들이. 여기 보면 강남구, 서초구 1, 2위는 다른 당상입니다. 자, 여기가 1, 2위라고요, 매입량에. 기간별 이제 중국인 비중 보자고요. 기간 2017년에서 2020년 5월 달 중국 취득 아파트 얼마인지 아세요? 3조 1천억입니다. 무려 58.6%. 어마어마한 비중.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60%, 나라가 엄청 많은데 중국인들이 60%나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중국인들 일반 국민들이 사는 것보다 프로들이 많아요. 치고 빠지는 프로. 여러분들 주식에서도 외국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투기 세력이에요. 투기 세력. 3년간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인데 840억 원어치래요. 엄청나죠. 중국인은 2020년 작년에 13,788건인데 79%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내국인하고도 역차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있는데 여긴 대출 규제도 그렇게 없어요. 자기 나라 규제를 받고 와서, 물론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하지만 부동산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유리한 여건에서 의식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중국인들이 훨씬 유리해요. LTV, DTI, DSR 적용도 없고요. 자국법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뭐 했다고요? 통과도 아직 안 됐어요, 제대로 다. 종부세, 양도세, 중과. 가족 구성 파악도 어려워요. 지금 외국인들은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중국인 부동산 매입. 자, 이런 식입니다. 초기 때는 제주도, 서울, 구로구, 은평구, 경기, 시흥, 안산, 부천, 수원, 비교적 수도권 변방이 좀 많았어요. 중국인들이. 그런데 중기, 서울, 영등포, 마용성광, 서울과 경기 전국적으로 확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주요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냐. 용산, 강남, 송파, 한강변, 부유층.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핵심 지역을 주로 싹쓸이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베트남,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를 싹쓸이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아요. 치고 빠지는 게 강한 거예요. 주식처럼 치고 빠지는 거야. 차익을 얻고. 오죽하면 이 중국인들 때문에 취득세 이런 부분을 세게 때릴까요? 외국인들한테. 자, 투기를 유발합니다. 해외 부동산 영구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 중국 자체는 못 믿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투기 후에 또 단타 형태로 매도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부작용이 생기죠, 당연히. 부동산 대거 매입해가지고 집값 상가, 땅값 폭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품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중국인들이 유발한 것도 아주 커요. 문제점, 한국인은 대출 문제로도 매입도 어려운데 중국인은 쉽게. 아까 양도세나 이런 거 따졌을 때 가족 이 증명도 어렵고요. 해결 방안, 대출 강화. 오히려 외국인들,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국내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게 맞아요. 외국인 지분 투자도 제한시키고요. 외국인 세를 대폭 인상. 이거 외국에서 실제로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게 완전히 뒤졌죠. 자, 중국인 부동산 매수 문제점이 왜 심각하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한국인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을 많이 하는 거죠. 불리한데 매입하겠어요? 이미 제주도 어떻습니까? 들쑤시원한 가지고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값 집값 폭락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뜨거워졌죠. 공급이 부족한 서울, 경기도 주요 지역을 매입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급 부족으로 지금 자꾸 분양하고 있는데 이걸 빼앗고 있는 거야.
차이나타운까지 형성해가지고 아파트 폭등시키고 권리금 폭등 유발한 다음에 부동산 폭등으로 투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해외로 갈아타요. 치고 빠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빠지는 게 하락장이면 폭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폭락. 상승장이면 지금처럼 거품 폭등이 되는 거고요. 자, 국내 부동산 폭식이에요, 폭식. 한국인 무주택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중국인 때문에요. 자, 자유시장 원리를 교란합니다. 이건 뭐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민의식이 한국 사람이 낫지 중국 사람이 나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인들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건 죄송하고 일반 서민들은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투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답니다. 안착보다 해외자금 도피처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5년 사이에 5배 증가. 국내 부동산 폭식하는 왕서방. 여기 보니까 자, 배 쭉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네요. 중국 부동산 폭등, 중국인들이 부동산 폭등시키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 해외를 도피처로 삼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입, 집값 폭등, 지리적, 문화적 환경 적합.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문화적 여건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GDP 평균적으로 한 1만 달러 안착돼요. 물론 이제 대도시는 2만 달러 되는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집값 수준은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GDP 대비로만 따져버리면 엄청 거품이 심합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심하게 만드는 민족이 공산당들이 그렇게까지 잡으려고 해도 거품이 심한데 하물며 우리나라 거 얼마나 치고 빠지겠어요. 선수들이에요. 자, 이제 이거 PD수첩에서 다른 내용을 한번 잠깐. 중국인은 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꾼, 투기꾼, 환치기, 불법 매입, 대출과 임대 매입으로 막 싹쓸이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환치기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래 안 걸리니까 환치기 조직원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이 한국에 있는 이 조직원이 17억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양도세도 교묘하게 피해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취득세가 형편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취득세 세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자, 여기 매매가 59억 원짜리 76% 대출을 받아갖고 78억짜리를 59억 원이나 대출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자, 32억 4천만 원짜리 25억 원에 임대 끼고 자기 돈은 7억으로 이거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투기로 막 띄운 다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조치까지 취해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사전 승인제도, 외국인 투자 목적 대출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취득세 강화, 빈집 수수료도 부과시킵니다. 호주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래요.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정부 승인 받아야 하고 취득세 20%. 진짜 폭탄 아닙니까? 취득세부터 20% 때리면 못 잡아요. 캐나다, 자, 온타리오주 비거주 투기세를 15%나 일단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빠지는 거야. 뉴질랜드 비거주 외국인 신축만 구입 가능하게끔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홍콩 비영주권자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를 무려 30%나 매겨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없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엄청나게 자국에 비해서 불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중국인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국, 말만 투자지 투기입니다. 자, 미국의 압도적으로, 그래서 미국 땅을 실금실금 갉아먹는 게 중국인이라고 나올 정도로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날짜로 따지면 2016년까지야. 그러면 17년부터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걸 제일 많이 끌어당겼어요. 최근에 한국 투자 급증했다고 제가 2020년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국내 건축물 사상 최대, 규제 역차별이 크다. 여기 보면 중국몽 국회의원, 제가 오죽하면 중국 꿈을 꾸는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친중파들 제거시켜야 합니다. 자, 아직도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진짜부터 만드네 멋쩌네 저쩌네 하면서 외국인 국내 보세요. 여기 2015년 20년 불과 5년 만에 1만 4천 건이 2만 1천 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은 줄고 있는 거 아시죠? 5년 동안 거래량은 반토막도 더 줄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더 늘어난 게 뭐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부위양 보면니까 서울, 경기 자 압도적이네요. 경기도 4만 5천, 서울도 3천 건이나 되고 전국이 지금 다 지금 중국인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3만 6천, 경북, 전남 3만 8천. 지금 전국 모든 곳들이 중국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가별,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자, 먼저 아파트 취득 현황을 봤더니 중국이 가장 많아요. 3만 1,000건. 자, 미국 2만 1,000건. 캐나다, 대만, 호주 뒤로 갈수록 적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에서 20년 5월달까지 비율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0년 들어와서 확 늘어난 거예요. 거리량은 주는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를 많이 잡았냐. 서울 4,473건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제 32,000건에서 서울이 4,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강남, 서초, 송파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 경기 압도적이죠. 27,000. 인천, 충청, 부산 인구 대비하더라도 너무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요. 자, 외국인 서울시 주택 매수 국적 비율을 봤더니 자, 2015년부터 19년 보세요. 어느 나라가 쭉 늘어나고 있습니까? 중국 국적이 2019년에 61.2%로 제일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뭐 도친 계층이에요. 미국은 확 줄었죠. 자, 아파트 외지 매입 비율 증가도 보면 여기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하얀 게 박근혜. 자, 쑥색이 문재인. 어때요?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 잘 사는 비싼 아파트들, 알토란 같은 것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제재를 안 갑니까? 초강력 울트라 캡숑 완전 때려버려야죠. 중국인 연도별, 지역별 주택 매입 추이. 전국 지금 어마무시하죠. 거래량이 좀 줄어서 얘도 줄었지만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문제고 경기도 쪽도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노란색은 미국인데 이 파란색이 중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2019년, 2015년 뒤로 갈수록 어떤 색이 확 늘어났어요. 파란색이 압도적이죠. 놀라지 마세요. 83.78%가 중국인이에요. 경기도 83%가. 좀 슬프지 않나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거래량은 시가 마르는데 신고가 찍고 있어요. 여기건 중국인 매수가 최고다. 즉 중국인들이 거품을 엄청나게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세요. 여기 시도별 거래량 지금 6월달 뒤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지고 실질적으로 서울 1월달에 5,900건인데 2,800건 6월달에 경기도도 2만 건에서 11,000건으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빨개지죠. 이거 신고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면서 신고가가 늘어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에요. 물론 다주택자 매물잠김도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이 바로 외국인, 중국인들의 이 투자도 문제가 됩니다. 투기도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 선수라고 했을 때 가정주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죠? 신고가율이 지금 55% 서울, 경기도 7%밖에 안 됐던 게 32%, 인천 5%밖에 안 됐던 게 38%.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진하잖아요, 색깔이. 물론 지방은 별론데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자,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볼게. 삼성동 주택 5분의 1값, 중국 부자들 사들이는 땅, 수백억 뜯겨도 중국 아닌 해외에 투자한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투자 안 해요. 해외에 투자해. 강남까지 뻗친 대륙의 큰손들, 상가, 빌라, 불만 통째로 매입. 시흥, 부천, 구로 등 6조 원, 주택 쇼핑 나선 차이나머니,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 채, 70%는 중국인 집이다. 자, 한국서 중국인 집주인 급증, 5년 동안 2.6만 채나 샀다. 자, 근데 최근에는 1년 만에도 2만 채를 산다. 자, 먹튀 논란, 부동산 투자. 왜 먹튀라고 합니까? 먹고 튄다 이 말이에요. 중국인 강남 부동산도 야금야금 지금은 비싼 곳을 갖다가 싹쓸이 한다. 여기 보시면 알라딘의 요술 캠프처럼 쭉 나와라 했더니 아파트가 나오네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들이 이처럼 큰 피해를 본 까닭은 정부의 부동산 쇼도
항목하고 있지만 프로 수준의 중국인 부동산 투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어요. 치고 빠지니까. 제주도처럼 빠져나가는 날에는 집값 급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 뻔합니다. 감사합니다.